대한민국 방위산업 분야 빅4 기업의 수주잔고 총합이 2025년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1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한민국 1년치 국방 예산인 약 61조 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방산시장의 총 매출은 약 21조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적어도 앞으로 4에서 5년 거리의 일감은 확보한 셈이죠. 이는 단순히 단기적 매출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 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천문학적인 성과를 견인했을까요? 먼저 지상무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주잔고만 약 31조 원을 기록하며 방산시장의 든든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K9 자주포와 한국판 하이마스 천무가 여전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기업,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올해 가장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준 현대로템은 3분기 기준 수주잔고 29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36.8%나 폭증한 수치인데 폴란드발 K2 전차 수출 대박에 이어 최근 페루와 맺은 대형 계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일명 카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약 26조 3천억 원의 일감을 확보하며 KF-21 양산과 FA-50 수출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미사일 명가 LIGN-X1 역시 천궁2의 중동 대박 행진에 힘입어 23조 4천억 원의 잔고를 쌓았습니다. 이 빅4 기업의 수주 잔고를 모두 합치면 약 110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국 방산의 영토가 아시아의 변방에서 전 세계의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무대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건 유럽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안보 위협의 체감 온도가 높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까지 천궁2와 K2 전차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수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며칠 전 들려온 현대로템의 페루 수출 소식 다들 보셨을 겁니다.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가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로 해석하기보다는 남미 시장 전체를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집트를 필두로 한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K방산의 영토 확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남아의 작은 파트너였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방패가 되고 중동의 하늘을 지키며 남미의 정글을 누비는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사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2.1% 수준입니다. 전 세계 무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는 미국이나 유럽 내 방산 강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교하면 아직은 체급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왜 미국제 유럽제 무기를 놔두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가 처한 생산의 딜레마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은 심각한 생산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평화 분위기에 젖어 군비를 축소하면서 생산 라인을 줄였고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무기 하나 만드는데 세워라 내워라 걸리는 실정입니다. 당장 전쟁이 코앞인데 전차 한 대 받으려면 3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주력 전차를 주문하면 인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상시 유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노하우와 최첨단 공정 자동화까지 더했습니다. 더욱이 현대로템은 내년까지 K2 전차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하자마자 불과 몇 달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서류상의 스펙이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납기 준수 능력과 생산 속도가 세계의 고객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가격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방산 강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죠.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무기 쇳덩어리만 팔지 않습니다. 바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와 논의 중인 패키지를 보면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방공 시스템, 탄약, 유지보수까지 묶어서 제안합니다. 심지어 원하면 현지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구사합니다. 콧대 높은 유럽과 중동도 이러한 한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 앞에서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제 무기의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야전에서 발목을 잡을 때 한국 무기는 거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작동하는 극강의 신뢰성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속한 납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저렴한 가격 그리고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이라는 네 가지 강점이 바로 국내 방산 시장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유럽 국가들이 안보 위협의 현실성을 절감하고 노후화된 자국 무기 체계를 신속히 대체해야 하는 긴급한 수요에 직면하게 된 절묘한 시대적 타이밍이 더해진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방위산업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